그래서 일단은 기업이 어떤 규모의 회사인지, 또 그 부서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조직원은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아바타입니다.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질의응답으로 하자는 거지? 알았어. 오늘은 그 관세사로서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관세사 취득 후 지금까지 파란만장했다고 할 수 있죠. 2차 시험까지 보고 나서 합격자 발표 전에 입사를 중소기업 제조업체 정도 됐죠. 재직 중에 2차 합격 발표를 듣고 1년 만에 이제 작은 외국계 기업으로 무작정 이직을 했었고요. 4년 정도 근무하다가 그때까지는 이 관세사라는 라이센스가 별로 알려지지 않을 때였는데 마침 정부에서 관세 조사를 강화하고 세수 확보를 많이 하려고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관리할 인원으로서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을 뽑기 시작했고, 외국계 기업이나 국내 기업, 특히 대기업을 위주로 그런 특별한 포지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저도 외국계 기업의 그 새로 생긴 포지션으로 이직을 하게 된 거죠. 좋은 회사였고, 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케아 코리아가 한국에 이제 진출하면서 그때 처음 이제 설립했을 때 그 멤버로 헤드헌팅 통해서 조인을 하게 되고, 거기서 근무하다가 삼성 SDS 물류사업부에서 나름 인재 그 풀에 들어서 그 삼성 인사부에서 연락을 받고 이직을 그쪽으로 또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게 아닌가벼 하는 게 몇 달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외국계 기업으로 와서 현재 미국계 IT 장비 글로벌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죠. 자격증 취득이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죠. 세 번째 직장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직할 때 합격도 많이 했었고 여러 회사 인터뷰도 많이 다닌 경험이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면접을 당신처럼 잘 본 사람은 처음이다라는 얘기도 한 외국계 그 대기업에서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이 면접 경험이 많고 이직 준비를 많이 했었고 헤드헌터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소통을 했었고 자료도 많이 찾아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직하고 이런 것들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자격증이 많이 도움이 됐었죠. 사실 관세 법인에 있는 그런 쪽하고는 좀 입장이 틀리고 우리는 주로 고객의 물품을 적시에 통관해서 안전하게 배송하는 그런 롤이 가장 먼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적시 배송, 적시 통관 이런 쪽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중간에 커리어 고민하고 할 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보고 싶다, 도전해서 해볼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좀 나이 좀 계속 들어가면서 회사에 안정된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에 안주를 많이 했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그래서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도전할 용기가 사실 없었죠. 다른 점은 주로 상대하는 고객이 다른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관세법인이나 컨설팅 업체 이런 쪽은 주로 고객이 통관을 실제 해주는 세관하고 그 다음에 저희처럼 화주가 될 거잖아요. 저희 같은 화주가 주로 고객이고 그들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관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그런 롤을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의 고객은 실제로는 내부에 있는 파트너들 통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지급해주는 관리부 쪽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고객의 그 요구들 납기라든지 이런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하는 쪽을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인풋을 주는 영업이나 이런 부서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게 주요 내부 고객이고 또 해외에 있는 내부 고객은 어디가 됐냐면 저희 부서를 관리하는 해외에 있는 그 본사의 물류 담당 부서들 저희의 내부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양쪽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기 많이 다르죠. 물론 세관하고도 가끔 하지만 실제로 요 커뮤니케이션은 중간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관세사들이 주로 중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주고 직접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일은 많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들이 가장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뭐 방식이나 상대하는 고객이나 처리할 것들이 완전히 상이하게 되는 거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들이 많잖아요. 외국계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카테고리를 나눈다고 하면 차이점이 있게 되는 거죠. 국내 기업인 경우에 만약에 그 기업이 제조를 하고 있고 수출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원재료도 수입해야 되고 또 해외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 통관뿐 아니라 수출 통관도 중요하게 되고 또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부분도 중요하게 되고 또 해외 수출하려면 관련된 규정, 그 다음에 원산지 관련된 규정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국내의 기업 문화라는 측면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입이 더 포커스가 돼 있잖아요. 수입 관련된 규정들에 따른 그 컴플라이언스들 지켜야 될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요건 확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관세 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심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항상 관리를 해주고 리스크 관리를 해주고 하는 측면에 좀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외국계 기업들의 가장 큰 이슈가 관세 평가, 즉 관세 평가 관련된 이전 가격 이슈가 제일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세관에서 추징도 당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고 또 심사할 때 실제로 이슈도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와 지식과 경험들이 좀 많이 준비가 되면 외국계 기업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업무들을 관리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구조상 국내에 리포팅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외에 리포팅을 하거든요. 해외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관련 그 관리부서 담당 매니저라든지 담당 보고 라인 쪽 리포팅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쪽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정확하고 클리어한 그런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그걸 뒷받침해주는 언어적인 것, 뭐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된다라면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관세사로서의 사기업에 재직한다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죠. 어느 회사에서 어떤 롤을 하든 간에 사실 어떻게 자기가 하느냐에 따라서 커리어도 달라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어떤 커리어를 할 것인가, 사기업에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궁극적으로 어떠한 커리어를 쌓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정리가 돼야죠. 일반적으로 관세법인에서만 일을 한다고 하면 관세법인에서 그냥 급여생활자로 있는 경우도 있고 향후에 본인이 개업해서 자기만의 사무실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플한데 기업체로 온다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잖아요. 직장인으로서의 생활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지 커리어를, 그리고 직장 경험을 통해서 다시 사무실이나 관세법인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먼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기업이라는 것을 조인할 때 어떤 형태의 어떤 기업에 조인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뭐 커리어가 성장하는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커리어상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겠지만 왜냐하면 물류, 수출입 물류 이런 쪽이, 특히 수출입 관리 이런 조직은 굉장히 기업체에서 작은 포션이고, 이 수출입 관리를 포함하는 수출입 물류까지 넓히더라도 이렇게 큰 규모의 회사 조직은 거의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조를 같이 하는 경우에 제조 물류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한다라고 하면 범위가 넓어지는 건데, 그것도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고 부서 자체가 작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멘텀도 작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이 어떤 규모의 회사인지, 또 그 부서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조직원은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나 작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조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수출입 물류 뭐 이런 부서가 뭐 서너 명, 한두 명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 커리어에 뭐 얼마나
큰 성장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부서 일을 하다가 다른 쪽으로 잡 트랜스퍼를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라면 성장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게 사실 이 수출입 물류 포션의 좀 한계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류 조직까지 포함해서 승진도 하고 좀 이렇게 올라가는 커리어들이 있는데, 일단 부서 자체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대부분 외주를 많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드 파티들이나 그 LSP라고 하는 로지스틱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해주기 때문에 관리하는 수준의 업무만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커리어적으로는 되게 제한적이다. 특히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회사의 규모, 조직의 구조, 그 직무가 하는 회사에서 역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어떤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조직이 큰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커리어상의 어느 정도의 이제 발전을 이룰 수 있겠지만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에서 기회를 찾는 거는 분명히 가능할 거고요. 외국계 기업에서는 본인이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고 하면, 특히 외국계 보스라든지 그 헤드쿼터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놓으면 뭐 그쪽으로 진출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런 부분들이 경험성, 실적하고 잘 맞물려서, 성과하고 맞물려서 잘 발휘되면 본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잡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끌어가는 데 방안은 될 수가 있겠죠.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외국계 기업 같은 조직은 책임자로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이 주어지는 측면이, 즉 유연하다는 얘기의 업무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만 상황에 따라서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반드시 해서 승인을 득하고 해야 되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위축될 수도 있고 결정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꽤 되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커리어 전환을 기업체에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링크드인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에 프로필 등록을 하시고 그 안에서의 활동들을 많이 하시면 이직 관련된 이제 제안도 굉장히 많이 올 거고요. 그 안에서 저도 여러 차례 연락받고 커뮤니케이션 한 건 엄청 많고요. 실제로 이직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커뮤니케이션하고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 전문가 집단에 가입해서 본인의 정보도 획득하고 본인의 정보를 또 나눌 수도 있고 하는 활동들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성실해야 그것도 가능한데 게으르면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는 그런 그룹들에 속해서, 전문가 그룹들에 속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관세사로서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거는 본인의 커리어를 잘 설정을 하시고 나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회사의 규모나 종류나 그 조직의 역할, 위치나 이런 측면에 따라서 본인의 기업체에서의 직무라든지 생활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가 있어요. 관세사로서의 기업체에서 활약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다양하거든요. 관세사로서 삼성전자에 조인해서 유럽 쪽으로 싱가포르 법인에서 일하다가 다른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도 있고, 국내 기업에서 재직하다가 국내 대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대기업에 재직해서 지금은 뭐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다양하게 기업체의 경로들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넓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커리어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맞추어서 진지하게 고민한 다음에 나아가야 할 길을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커리어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경험이 좀 많이 있고 많이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